안녕하십니까. 전산동 동화생입니다. 이제 국어 모의고사 풀이하는 팁인데,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국어 한 92점 맞는 애한테, 근데 국어는 주제가 98%야. 그랬더니, 아니라고. 근데 얘가 98점이 도달하니까 맞대. 국어는 주제가 98점이래. 자, 소설은 저도 제일 어렵거든, 소설이. 처음 보는 소설 나오면 읽어야 돼요, 내용을. 무슨 내용인지 줄거리를 파악을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줄거리 파악이 제일 첫 번째인데, 이 줄거리를 파악을 할 때 육하원칙으로 처음에, 육하원칙이 하나면 안 되고요. 육하원칙이 여기서 누가 누구에게, 언제부터 언제, 어디서 어디로, 무엇을 무엇으로. 그죠? 어떻게, 왜. 그래서 육하원칙을 이렇게 전체 상황으로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줄거리가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소설을 풀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인물을 찾아서 이 동그라미 인물과 세모 인물과 네모 인물이 어떤 관계인지 머릿속에 이렇게 나오면 다 끝나거든요. 얘가 얘한테 뭐라 그랬고, 얘가 얘한테 뭐라 그랬고, 얘가 얘한테 뭐라고 했고, 얘가 얘한테 그래서 이런 인물 관계도 시험으로 나오기도 해요. 요새는 이런 인물 관계들을 안 주고 그냥 사람 이름으로 딱 나오니까 이 인물 문제가 반드시 있거든요. 소설에서는. 그래서 인물 주제 구성 문제예요. 소설의 삼요성이라. 근데 주제는 똑바로 살아라. 그러니까 잘 안 나와요. 근데 구성의 삼요소, 문체도 소설의 문체는 개성인데 이게 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올 게 구성의 삼요소밖에 없어요. 근데 이 구성의 삼요소가 인물, 사건, 배경이에요. 인물. 그래서 인물 문제 하나, 사건 문제 하나, 배경 문제 하나. 이렇게 세 개가 나오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인물을 중심으로 사건을 중심으로 하잖아요. 그럼 이 안에 이게 시간 배경, 공간 배경만 딱 잡으면 소설을 전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사람과 친한 사람은 이렇게 동그라미 붙이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삼각구도를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인물을 하면 요 사건은 요 선택지에 다 나머지 선택지, 나머지 문제에서 사건이 나와요. 근데 인물 문제도 사건이 나오지만 나머지 문제에도 사건이 나오고, 그랬을 때 이 주어진 제시문에서 이 인물별로 이걸 체크를 해야 되는데, 되게 보면 이게 대화가 많으면 요 대화 사이에 있는 설명에서 힌트가 많고요. 이런 힌트가 많으면 대화에서 줄거리 잡기가 좋아요. 어쨌든 소설도 이렇게 들여쓰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로 이렇게 쭈르륵 하면 이렇게 어느 정도 대화의 테마들이 바뀌는 데 있거든요. 이걸 끊어놓으면 이 끊으면서 여기 아래 동그라미 세모가 있는지, 동그라미 세모 인물이 있는지, 예? 네모 인물과 세모 인물이 얘기하는지만 찾아놓으면 이거 문제를 다 정확하게 읽는다고 이게 풀리는 게 아니거든요. 소설은. 그러니까 문제에서 거꾸로 찾아 들어가서 풀어야 됩니다. 자, 비문학 풀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4단락이나 5단락이거든요. 그러면 이 비문학을 이 주관식으로 첫 줄을 이렇게 읽어주면, 그럼 왜 읽어주냐? 여기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고, 요 밑에 다음에 뭐가 나오고, 여기는 대략 무슨 내용이나 알면, 여기서 선택지에서 찾아 들어갈 때, 여기 게 있었어. 여기 게 있었어. 이렇게 알고 나면 굉장히 마음이 편하거든요. 근데 마지막 단락에 보면 역삼각형 치고 접속사 나오고 특별 표지어 나온 다음에 주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 주제를 보고 거꾸로 이 주제 때문에 2단락 나오고, 그래서 2단락 나오고, 그래서 2단락 나오고, 그래서 2단락 나왔구나 라는 거가 확정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가식 읽기를 연습한 다음에 이걸 읽고 대략 어디에 있구나, 그래서 어떤 식으로 숨겼구나, 이게 글쓰기 원리거든요. 글의 구조를 만드는. 근데 문제는 비문학이 갈래에 따라서 이게 경제냐, 경제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내고, 과학 지문은 어떤 식으로 내고, 이게 정해져 있어요. 사회문화 얘기는 어떤 식으로 나오고, 연도가 나와서 이렇게 이 음악사나 미술사가 나오면 어떤 식으로 나오고, 이론의 변화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해됐죠? 그런 것처럼 이 비문학도 그 종류, 이게 어떤 주제냐에 따라서 이게 쓰는 방식이 거의 포매팅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어쨌든 어떤 포매팅이든 결론 단락을 먼저 자세히 읽어야 이 선택지를 고를 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선택지 고른 다음에 아까 여기에서 두 가지식으로 읽어놓은데 그래서 여기 이쪽 부분에 있지 해서 찾아가는 거거든요. 이 선택지에 나오는 단어들이 유사한 단어들이 나오면 그 문장을 읽어야 되는데 이 선택지에 있는 이 체언 말고 용언까지 나오는 요게 체언 용언이 다 맞으면 요거랑 연관된 거지만 이 체언 말고 이 체언인데 다른 용언이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P2가 V2가 그죠? 그러면 이게 여기랑 맞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요 문장과 대치할 수 있는 문장. 그러니까 내가 이제 다푼 문제에다 이렇게 화살표로 칠하고 이거는 여기 있네, 이건 여기 있네 이렇게 화살표로 칠하고 하는 연습을 하라는 게 이렇게 선택지 단어들이 이 문단에서 이걸 서로 상호간에 얼마나 빨리 찾느냐에 따라서 시간 단축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자, 문제를 낼 때 이 보기가 없으면 보기의 장점은 뭐냐면 제시문은 글을 다 설명해요. 글 쓰기 위해서 필요한 문장들도 있고 문단들도 있어요. 선택지는 문제를 풀려면 비교를 하기 때문에 100% 다 읽어야 돼요. 비교를 하면서 정확하게. 근데 선택지에서 아닌 거 찾아라 그러면 80% 맞기 때문에 이걸 선택지 다 읽어놓으면 줄거리 요약이 돼서 되게 좋아요. 근데 맞는 거 찾아라 그러면 이게 80%나 틀리기 때문에 그냥 내용 읽고서 이거 쭈르륵 읽으면서 빠르게 읽고서 이게 제일 맞는 것 같은데? 하고 찾는 게 맞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지부터 읽는 게 맞고 이거는 제시문을 확인하고 읽는 게 맞아요. 아닌 거냐 맞는 거냐에 따라서. 근데 보기는 이 보기가 없으면 문제 자체를 성립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기를 왜? 선택지랑 비교 1대1 대응하기 때문에 1대1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4문장이나 5문장으로 핵심 키워드를 뽑고 이 선택지 단어를 껴보면 딱딱딱딱 맞아요. 여러분 풀어본 것처럼. 그래서 이 보기 매칭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지끼리 비교를 한 다음에 그래도 답이 없을 때 본문 확인하다 나가면 이게 이 1대1 매칭, 요 선택지 매칭이 흔들리면 다 틀려버려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선택지 매칭을 하다가 이 보기 문제 5개 중에서 한 2-3개는 그냥 답을 주는 경우도 생겨요. 왜? 이 보기가 이 제시글을 더 자세하게 요소별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기 문제의 특징이에요. 이거는 보기형이에요. 보기형. 자, 제시문에 문제 풀이에 대한 요런 거 이렇게 제시문을 이렇게 읽어나갈 때 2가지식으로 읽을 때 이렇게 A 있으면 이렇게 체크 내놓으라는 거예요. 기억 니은 있으면 체크하고 A 있으면 이렇게 나중에 그럼 이거 체크 가서 빨리 찾으면 되잖아. 어디 있는지 번호마다. 자, 시도 그렇기 때문에 시가 이제 연이 구병되면 한 단락이 된 건데 연이 안 구분되고 쭈르륵 써준 거는 그래도 시를 이렇게 덩어리로 몇 개를 이렇게 나눠줘야 돼. 시 자체를 이렇게 나눠주면 요런 비슷한 내용이구나. 이거 좀 틀려도 돼. 한두 줄 뭐 이쪽이 올라가고 내려간다고 뭐 시험 보는데 엄청 대단한 건 관련이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다 보면 이 시도 이 시는 서너 줄씩 나누는 거구나. 이해되세요? 서너 줄씩 이런 감이 와요. 시를 나눌 때 이렇게 이 정도로 그냥 소설도 이 정도 끊으면 내용이 바뀌는구나 하는 감이 와요. 그래서 분량의 감도 오거든요. 이 정도 하면 이런 대화하면 이 정도 뒤에 가면 여기서 바뀌겠다. 딱 보면 첫 문장 보면 글 보면 바뀌었구나. 내용이 바뀌었구나 이렇게. 왜? 글이라는 게 일정 분량을 가지고 써주거든요. 뭐 어떤 건 엄청나게 많이 쓰고 어떤 건 이만큼 쓰고 이렇게 안 하거든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분량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근데 구조 파악하는데 제일 좋은 거 구조 파악할 때는 접속사. 되게 드물게 쓴다고 국어에서는. 특별한 부사 이런 거.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에 3등급, 4등급 맞는 애들을 연결어 무조건 한 150개 정도 암기시킨 다음에 그 뒤에 독해를 시키면 연결어 다 체크하라고 한 다음에 연결어 공부로 시키면 주제나 줄거리 잡는데 좀 도움이 돼서 급격하게 한 등급이 올라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꼭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표시 한 점 뭐래요? 네? 표시 한 점이 뭐래요? 읽어요? 그 뒤에 걸 보면 거의 결론이라고.
지금 제대로 접속사 뒤에는 반드시 읽어야 된다고. 그 주제. 자, 어떤 걸 얘기했는데 그러나 결론. 어떤 걸 얘기했는데 그런데 결론. 결론과 밀접한 거. 그래서 결론. 그러므로 결론. 그러니까 이 역삼각형이 표시되면 시험과 굉장히 밀접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뼈대나 구조를 알게 된다는 거죠. 전체. 자, 그 다음에 분리형은 이 문제에서 A 쭈루룩 있고 B 쭈루룩 있으면 한 개 한 개 하면 5개 푸는 거 되니까 비교해보라는 거죠. 됐죠?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면 이거하고 이건데 요게 좀 이상하다. 이 전체 흐름에서. 그러면 이거 요 3번, 2번 요거부터 딱 체크를 하면 이게 답일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거 상호 선택을 하다 보면 비교를. 자, 그 다음에 네모나 이렇게 해갖고 밑줄 쳐가지고 밑줄 친 건 주변에 답이 있다. 그러니까 근데 최소한 옛날에는요 밑줄 치면 바로 옆이 답이었어요. 진짜. 한 10년 전에는. 근데 지금은 지시어나 접속사로 이렇게 올려갖고 위에 걸로 돼요. 좀 떨어져요. 근데 최소한 한 달락은 문제 풀 때 본인도 실수 되게 많이 했어요. 이렇게 밑줄 친 거 했는데 위에 있는 줄 알았는데 밑에 있고 바로 옆에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안 되면 이런 것도 전부 다 국어에서 출발이 주제고 마무리도 주제니까 안 되면 주제랑 가장 가깝거나 주제랑 가장 먼 게 답이에요. 그 다음에 그림 나오면 그림에서 뭐 이렇게 글자 써 있으면 이거 다 좀 체크 좀 하라고 그랬죠. 이렇게 체크 좀 하라고. 글자 써 있는. 그래프 나오면 이렇게 해서 이런 게 나오면 자 가로비는 뭔가 세로는 뭔가 이건 정비례다. 이건 반비례다. 겹친 교점은 여기다. 올라갔다 떨어진 부분이 이 부분이다. 이거 5개는 체크해요. 이해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 설명할 때 요거 설명, 정비례인지 반비례인지 설명, 요 교점에 대한 설명, 요거 떨어진 거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 다 나와요. 자, 일치형은 어려운 게 아니라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상위권에서 1등급 들어가려고 할 때 국어 풀이법이 익숙하지 않은 애 제일 힘든 게 이거예요. 시간을 많이 들려서 이걸 맞추면 다른 걸 못 풀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선택지 빨리 골라놓고 선택지 비교해본 다음에 읽다가 제시문을 읽다가 유사한 단어가 나오면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삭제형은 여기에 선택지에 똑같은 뭐 기억, 니은, 디귿 아니면 같은 단어가 있을 때 지우는 게 다른 것보다 판단하는데 더 빠른 거예요. 남는 거 선택하는 거. 근데 이제 다시 말하지만 국어를 틀리는 이유는 완결된 문장으로 판단하지 않아서 누가 이렇게 줬어? P에게 Q를 줬어. 제일 많이 틀린 거 P에게 Q인데 Q에게 P. 거기다가 이것을 이렇게 한대. 근데 누가? 그럼 얘가요. 이게 잘못했다고. 빼먹어 애들이. 너도 이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내가 국어에서 너만 그런 게 아니라 애들이 이 단어랑 비슷한데. 그래서 해봐. 문장을 넣고 주어 넣고 네가 맘대로 넣고 주어 넣고 목적 넣고 서술을 해봐. 그랬더니 아니네요. 그래. 이해했어요? 해보니까 법대를 4년 다녀보니까 주어하고 목적어하고 요 관계밖에 없어요. 법률 주체, 법률 객체, 법률 관계. 이거밖에 없어요. 주어가 뭐냐, 목적어가 뭐냐, 그 관계 서술어가 뭐냐. 이게 시공간, 시간 배경, 공간 배경에서 발생하는 것 뿐이에요. 그 문장으로 판단을 하시라고. 자, 이 일치형하고 이론 체크형이 제일 1번 문제로 많이 나오죠. 어떤 발레 문제가 새로 나오면. 근데 이론을 골라놔야 돼. 이게 무슨 문제인가? 이게 대종가 뭔지. 그러니까 이 이론을 모르면 이론을 심화 있게 모르면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역설과 반어의 차이를 모른다거나, 공감각하고 복합감각을 모른다거나. 근데 이건 이제 물어보면 되는 거고, 나오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거의. 어쨌든, 제목을 보고, 이 전체 주제가 어떨지 예측할 수 있으면, 주제를 예측 못하면 그 주제는 내가 그랬잖아요. 성경 후정으로 나온다고. 주제 어디 있는지만 알면 그 주제에 있는 걸 읽고
이 주제와 이런 구조는 어울리겠다. 이게 이제 실력이거든요. 어떤 구조, 어떤 이론이 어울리는 주제가 있어요. 네?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문제의 노하우로 쌓는 거야. 그래서 문제 나올 때 다음번에 이 이론 체크형만 쭈르륵 다시 한번 풀어줄 거예요. 주제랑 관련하면서. 어쨌든 구조, 전개 방식, 설명 방식, 표현 방식 다 똑같은 거예요. 됐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요거 응용 적용은 한 3문제 정도 나오죠. 응용 적용. 2문제? 2문제나 3문제. 이제 키워드. 요걸 맞히면 다 맞고, 요걸 맞히면 틀리는 문제. 한두 문제. 시간이 많이 들어요. 적용 부분을 하나하나 다 끊어야 돼. 이렇게. 한 문장씩 거의. 연결해 있는데도 끊어야 돼. 그런 다음에 선택지에 있는 거랑 하나하나 끊어가지고 다 맞춰봐야 돼. 이렇게. 제시문하고 선택지하고.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거치고, 요게 약간 변형돼서 나와요. 똑같은 단어를 안 나오고. 사례로.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어려워하지. 왜? 이 사례를 적용시키려면 이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해야 되거든. 제시문을. 자, 문법은 보기형이든 삭제형이든 예문중심형이든 어쨌든 문장 판단으로 하고 기초이론을 모르면 그 기초이론 자체는 설명이 안 되니까. 이게 좀 암기가 있어, 국어에서. 나머지는 암기가 없는데 문법 기초이론은 암기야. 자, 국어 출제는 어쨌든 갈래별로 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전체 문제, 단락 문제, 문장 문제, 단어 문제. 실제로는 전체 문제 일치형, 이론 확인형. 요게 문장 문제. 그죠? 문장 문제는, 단락 문제는 분류형. 그죠? 분류형하고 또 뭐 있어? 그 다음에 여기에 보기형. 그 다음에 대체형. 단어 집어넣는. 똑같아요. 양식이. 풀이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부분 풀이해요. 전체. 일치형하고 이론 체크형은 뭐라고요? 일치형하고 이론 체크형은 부분적으로 선택지는 분명히 골라놔 놓는데, 일치형하고 이론형은 선택지를 골라 놓는데 아닌 거를 지우고 아닌 걸 삭제하고 확실히 맞지 않으면 나머지를 남겨놨다가 요거 풀고 분류형이나 보기형을 풀고 대체형도 풀고 정보를 모은 다음에 다시 이걸 풀어요. 그러니까 풀 때는 1, 2, 3, 4, 다시 5. 그 다음에 여기 보기형 말고 여기에 응용형 있죠. 응용형. 이걸 6 이렇게 풀어요. 이해되세요? 저는 이렇게 푸다고. 자, 대체형은 뭐라고요? 요거 문제에서 단어나 이거에서 체언이면 주어나 목적어에 체언에 줄 치면 용언 찾는 거, 용언에도 줄 쳤으면 요 2개 보는 거. 그죠? 단어 의미 물어보는 거 이런 거 맞죠? 어쨌든 국어하고 영어는 줄거리, 주제를. 모든 풀이의 출발점에 이게 주제를 딱 잡으면, 영어도 주제를 딱 잡고 줄거리 주제를 잡은 다음에 1, 2, 3도 딱 보면 어긋나는 거 많죠? 반절 이상 풀린 거죠? 출발이 이거고, 마지막에 점검도 주제랑 가장 가까우면 맞는 거 찾아라. 가장 멀면 틀린 거 찾아라. 자, 그 다음에 어쨌든 한 단락의 핵심은 2갈식으로 많이 써져. 거의 2갈식으로 90% 이상. 근데 글 전체의 핵심은 제일 뒷단락에 있으니까 뒷단락부터 확인하는 것도 요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는 주제를 어떤 식으로 숨겨놓고 이 주제, 그러니까 주제라면 어렵잖아. 줄거리 아니면 의도하는 바. 이 글이 뭘 의도하냐고. 그거를 의도하는 거, 이게 뭐냐고, 이게 바라는 게 뭐냐고, 의도하는 거. 줄거리 의도. 이게 뭐냐고. 이거를 빨리 찾는 게, 국어 푸는 거 끝이야. 자, 그래서 성경어도 주제, 이것도 주제. 문장 전체 내용도, 왜 여기다가 하필이면 이 단어를 내느냐. 사실은
그 주제를 표현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주제여야 돼. 자, 이것도 문제풀이 방식도 뭐라고요? 주제를 찾아나가는 과정이고 문법은 빼지만 요것도 주제를 적용해 보는 방법이고 당연히 이것도 그 이론에 가장 맞는 구조나 이론을 물어보는 거고 이 완결된 문장이 글로 일관성을 가지고 주제가 되는 거고 이것도 주제랑 가장 멀은 거 지워가는 거고 이것도 주제와 가장 일치한 벗어나는 거 찾는 거고 이것도 한 단락은 주제에 맞는 한 단락이어야 되고 이 분류도 주제를 통해서 요 A 주제와 B 주제를 통해서 대조하면서 지워나가는 거고 제시문 관련 풀이 문제 요 기억 니은 요것도 주제랑 가장 핵심이 되는 문장으로 기억 니은 내줘야 돼요. 이 보기 전체의 주제 요 보기에 나오는 반하는 주제가 뭐냐 하는 소주제 요 소주제를 파악해야 되고 비문학도 두 갈식으로 읽으면서 주제 단락은 자세히 읽으라고 제가 얘기한 거고 소설만 주제가 아니라 흐름이에요. 흐름. 줄거리. 응? 근데 이 줄거리 상황 자체가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역학응책 상황이. 결국은 국어는 전체의 주제를 어떤 식으로 파악하는지의 문제 유형들이라고. 근데 본인이 이걸 보고 나는 이걸 어떤 식으로 풀릴지 딱 정한 다음에 개선해 나가는 게 빠르지 이랬다 저랬다 하면 점수가 막 춤춘다고. 자, 국어 모의고사 유형하고 풀이하는 접근법 순서 이런 것들 점검했습니다.